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에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국정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경제 전망이 이렇게 밝기만 한 걸까요? 윤 대통령도 밝혔듯이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요.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기업, 정부 부채 비율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말보다도 8%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정부 재정은 103조 적자였습니다. 이 밖에 의료 대란 문제, 꽉 막힌 정국, 국민 분열 등등은 또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의 장밋빛 전망이 힘들기만 한 국민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컷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에서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청송보건의료원 김성한 보건사업과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 경북 합병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틀 전이었죠. 27일 갑자기 대구 경북 합병 무산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그 뒤에 대구시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박 의장이 사퇴하면 논의를 재개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이 갑자기 무산 선언을 하게 된 배경과 그 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일련의 과정을 좀 시간 순으로 우리 안 변호사가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네. 그 대구시 측은 경북 대구를 3개 권역, 즉 대구권, 경북 북부권, 동남권으로 나누어서 3개의 청사를 두고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하여 대구 경북 특별시의 직할권을 강화하고, 그런 반면에 기존 시군의 자치권은 약화시키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예. 이에 경상북도는 청사는 안동, 대구 두 곳으로 하되 현재의 시군 자치권은 더 강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예. 홍준표 시장은 8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모델로 생각한 것은 서울특별시이다. 통합을 하면 시군의 권한은 축소된다. 시장 군수들을 기망하면 안 된다. 어떻게 시장 군수의 권한이 확대되느냐라고 일갈한 바 있는데요. 예. 저는 이 방송에서 홍준표식 모델로 합병이 되면은 우리 경북 시군의 자치권 약화가 된다라고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점을 홍준표 시장 또한 명백히 인정을 한 것인데요. 예. 당 부당을 떠나서 지금 경북 대구 합병을 진행하면서 과연 우리 경북의 시군 자치권 약화를 감수하면서까지 합병을 해야 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경북 도민들에게 이 추진한 주체들이 얼마나 설명을 했고 또 우리가 논의를 했느냐 하는 점을 살펴보면은 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말을 합의 시점을 못 받는 것이 맞냐?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너무나 일방적으로. 예. 그렇죠. 예. 너무 일방적이라 가지고 숨이 가쁠 지경인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무산 선언을 일방적으로 한 배경과 그 경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예. 8월 27일 개최된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대구 합병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도정 질의 과정에서 박성만 의장이죠. 예. 영주시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분인데요. 좀 강하게 의견을 표명한 건 맞습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은 정치는 말 한마디 할 때 바위 덩어리보다 무거워야 하고 권력의 쓰임새는 깃털보다 가벼워야 한다고 했는데 예.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대구시장은 말 한마디를 깃털처럼 가볍게 하고 권력의 쓰임새는 바위 덩어리처럼 무겁게 한다. 아, 반대로 한다. 예, 구시하문 그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다라고 말하면서 260만 도민을 대표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언사에 대해 도의회를 대표해서 강력하게 경고한다라고 세게 얘기를 했죠. 뭐 세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경북 주민들, 경북 북부 지역민들의 민심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예, 대부분의 맞습니다. 민심입니다. 그대로 얘기를 아주 너무나 잘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저도 참 경북 북부에 사는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참 시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군수들조차 눈치 보느라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데 예. 박성만 도의회 의장이 할 말은 해서 좋다는 반응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당백한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들 다 입 다물고 있을 때, 시장 군수도 입 그렇습니다. 다물고 있을 때, 이 박성만 의장이 옳은 말을 한 거예요. 할 말을 한 겁니다. 예, 큰 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한 논의와 발언이 있는 직후에 홍준표 시장이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장 성토장이 된 것은 유감이다. 최종 시한이 28일까지이지만 경북도의회 동의는 어려울 것 같다. 무산이 된 것은 참 아쉽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공식 무산을 선언했는데요. 이게 너무나 안동말로 곽중에 곽중에. 전격적인 무산 선언에서 모두 놀라게 한 측면이 아니, 뭐 많고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예. 그렇죠. 그 갑자기 통합하죠 할 때도 본인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왔다가 지금도 한 100일 천하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참 해서 그런데 야, 이런 식의 리더십은 지금 요즘 세상에 이거 안 먹힙니다. 이거 언제적 이런 리더십. 본인이 전제 군주가 된 마냥 자기 말이 법인 마냥 이거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아쉬움이 많은 발언이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대구시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었는데요. 예. 그런 발언이 있는 다음 날 28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대구시는 오히려 경북도의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네, 예. 대구시는 입장문을 내어서 어제 경북도의회 질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고 특히 도의회 의장은 대구시장에 대해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며 경북도의회 의장은 만말을 사과하고 의장직을 사퇴하는 조처가 있을 경우에 통합 논의를 재개할 여지가 있음을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시 한 간부가 이렇게 발언을 한 거죠? 그렇죠. 대구시장이 한 대구시의 게 입장을 아니라. 대변해서 그러니까요. 대구시의 한 간부가 이렇게 얘기를 기자들이 했죠. 참, 예. 간부의 돌발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건 뭐 다 누가 조율을 봐도 거친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뭐 시켰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예. 허락을 받았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도의회 내에서 우리 경북도의회 내에서 경북도의회 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의장 사퇴까지 요구하기 이른 건데요. 대구시가 주체가 돼서요. 예. 참 이런 발언이 나온 거에 대해서 경북도민의 일원으로서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대구시가 물론 뭐 대단할 수는 있지만 우리 경북 도민들이 뽑은 도의원들이 또 뽑은 도의 의장을 사퇴하라 말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월권이고 우리 경북 도의회와 경북 도민들 무시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사퇴하라는 말이 나오는지 우리 경북 도민 전체 그리고 뭐 대구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동안에 그렇죠. 얼마나 혼란에 빠뜨린 겁니까? 그렇죠. 사퇴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퇴를 해야죠. 사과하고. 그래서 박성만 도의회 의장도 한 번 더 날렸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사퇴하면 나도 사퇴하겠다. 야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 의장이 예, 홍준표 시장이 사퇴하면 나도 사퇴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가라 와 이런 식인데요. 예. 예,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도 한마디 했습니다. 공식적 입장으로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민의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합의라는 전제가 중요한 행정통합에는 큰 아젠다가 한 명의 광역단체장의 독단으로 이루어지고 폐기하는 대구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성명을 내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성만 도의회 의장도 홍준표 시장이 사퇴하면 본인도 사퇴하겠다고 역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박성만 도의회 의장과 경북도의회가 시원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또 도민들의 목소리도 대변하고 있어서 박수를 받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박성만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 안동 MBC 뉴스 데스크 그 대담 시간에 또 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서 또 저와 또 인터뷰를 좀 가졌거든요. 행정통합 관련해서.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상식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그렇죠. 밀어붙이는 거 안 된다. 이 홍준표 시장 이 독단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뭐 하나하나 다 맞는 말이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슴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되는 우리 경북 북부의 현실 정치를 보면서 네. 정말 저도 이 박성만 도의회 의장 말씀이 참 너무나 지극하고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참 뭔가 뉴스화 된다는 것조차 그만큼 우리 지역 정치권이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예. 그 일련의 전개를 보면은 대구시나 대구시장이 우리 경북을 과연 동등한 대화의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알로 보면. 보는 게 아니에요 싶은 건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논의의 시한도 일방적으로 8월 말까지 전해버리고 그렇죠. 합병의 구체적 사항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밀어붙이는 점이 여러 군데에서 계속 보여왔습니다. 예. 이제 우리 경북도 좀 당당하게 나가고 할 말은 해야 되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북의 GRDP나 1인당 GRDP가 네. 대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통합에 목마른 쪽은 오히려 대구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경북이 원하는 선을 분명히 제시하고 핵심 이익이 침해되면 판을 깨고 나올 결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예. 계속 질질질 끌려가면 안 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지금 대구시장이 안 한다고 하니까 행정자치부나 뭐 중앙정부에 중재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갔는데 이철우 지사가 정부에다가 이제 건의를 했어요. 중재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뭐 대구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가고 우리는 질질 끌려가는 이런 통합 합병은 안 하면 못하지 않느냐는 그렇죠.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통합 얘기를 하더라도 예. 홍 시장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음 시장하고 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참 진정한 통합을 원하는 건지 의문이 갈 정도로 경북의 어떤 자존심과 실익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참 저도 그렇고 우리 경북 북부 주민들도 속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예. 네. 답답한데요. 예. 이제라도 우리 경북 그리고 경북 북부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 시군 단체장들이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을 대변해서 싸워주시기를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예, 우리 경북 북부 지역민들의 민심은 대충 알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좀 반대이고 경북 전체 어떤지 모르겠고 과연 대구 시민들은 이 통합을 찬성할까? 통합에 대해서 찬성할까? 이것도 상당히 좀 의문인 거고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리가 경북 도민 전체 또 대구 시민들까지 해서 500만 명이 이 홍 시장의 정치적 노림수에 하나같이 다 놀아난 거 아닌가? 지난 한두 달 동안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예. 네,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오늘은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부지런한 K 사장님, 로빈 씨, 오늘 많이 바쁘세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할 땐 하는 프로 직장인 로렌 씨, 일하면서 제일 기쁜 순간은? 퇴근할 때? 윙크장인 트로트 가수 레오 씨, 어쩌다 트로트를 하게 됐어요? 한국의 흥에 반했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이웃들과 함께 살고 계시죠?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4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아서 보건의료가 어느 곳보다 더 중요한데요. 청송군에서도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과 건강 증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청송군 보건의료원 김성한 보건사업과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자, 김성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청송군 보건의료원의 보건사과장 김성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청송군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청송군 보건의료원은 1962년 청송군 보건소로 시작하여 1988년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원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청송군 보건의료원으로 이전 신축되어 현재는 단순 보건소가 아닌 청송군 관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청송을 구현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백세를 향한 국민들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희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질병 예방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현장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청송군 보건의료원, 청송군 관내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다라는 말씀이시고, 혹시 여기 의료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 뭐 응급실 뺑뺑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 좀 문제가 없나요? 의료원은? 저희들은 뭐 농촌지이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현재 큰 문제는 아직은 없다. 예, 다행입니다. 예. 자, 요즘 코로나19가 또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요. 자,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우선 요양원, 재가 노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단 감염 발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시설별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염이 발생된 시설에 대해서는 발생한 구역 내 코크 격리 및 충분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시설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환자의 증상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소식지, 5개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청송군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령 인구가 워낙 많아서요.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을 쉽게 찾으려면 의료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청송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을 실시 중이잖아요. 이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청송군은 관내 병원이 10개소에 불과해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관내 유일한 종합병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송군 지역 내 의료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2023년 1월부터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모든 시내버스 노선은 정성군 보건의료원을 경유토록 되어 있어 방문객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모든 예, 예. 노선이 보건의료원을 다 경유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서 예. 이제 어르신들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디서든 보건의료원 버스 타고 다 갈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이다. 자, 청송군은 도시 지역에 비해서 의사 확보에서도 그렇고 또 진료 과목도 사실 다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는 네.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뿐 아니라 농어촌 지자체의 경우 수업 연봉에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청송군은 진료 부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근 종합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군 조례로 종합병원에 지급하고 그 외 행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청송군 지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진료 과목 및 전담 인력 부족, 잦은 의료 인력 교체, 타 지역 원정 진료로 부담 비용 증가, 지역민 불편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진료 과목은 8개과로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등 의료 수요가 높은 3개과는 수탁기관 소속 전문의의 봉주의로 근무하고 있으며 예. 그 외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건강검진실, 치과, 한의과, 응급실은 청송군 공중보건의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농촌에 꼭 필요하지만 접하기 어려운 안과, 산부인과 등은 안동성수병원과 협진 체계를 마련해 본원 전문의가 월 1회 찾아가는 특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저출산 극복 및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번에 산부인과가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경북도 및 계명대학교 동상병원 협진하여 주 1회 의료진 파견 진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7고 경북대병원 또 예. 어디라고 하셨죠? 예, 계명대학교 계명대 동상병원. 예. 거기 계명대 병원에서도 이제 예. 주 1회 의료진이 오는군요. 청송군 의료원으로. 예. 의료진 의사 한 분 하고 간호사 한 분 하고 아, 직접 와서 주 1회 이렇게 또 네네.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의료 장비를 포함해서 의료 환경의 개선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는 보건의료원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의료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총 예산 9억 4,500만 원을 확보하여 급식시설의 현대화, 자동혈구 분석기를 포함한 고압증기 멸균기 등 최신 의료 장비를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생재활 물리치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증축하고 노후 장비 교체, 체외 충격파 치료기, 로봇 고출력 레이저 치료기 등 전문 치료 장비를 확보하였으며 예, 특히 이번 산부인과 신규 개설 추진과 관련하여 5천만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 진단 변환기, 태동 검사기, 사이드램프 등 최신 장비를 마련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기존에 그럼 산부인과 진료를 못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디 그 인근으로 다 나가셨겠네요, 임신부들은. 예, 인근 안동으로나 대구나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주 1회 예.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예, 자, 예.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는 또 다양한 보건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고요? 예. 저희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올해 상반기 청송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상으로 대상 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고가의 접종 비용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접종률 향상, 건강한 노후 생활에 기여하였습니다. 예.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방문 보건 사업, 노인 치매 사업 등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사업비 6,800만 원을 확보하여 건강관리 생태 개선에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선정하여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재가 치매 환자 AI 돌봄 사업 및 치매 가족 지원 사업으로 1박 2일
엄마와 하룻밤을 운영하여 아이고.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 예. 다양한 보건 사업과 건강 예. 증진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고, 자, 지자체마다 이제 인구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인구 문제 아주 심각한데,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고요? 예. 저출산 극복 및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산부인과 온아워 진료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던 것 같고요. 예. 그 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만남 이용권으로 기존 모든 자녀 각 200만 원에서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예.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또한 체외 수정 시술비 및 인공 수정 시술비를 14회에서 총 25회 시술 지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예. 또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금 소득 지원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예. 이외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 또한 폐지하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임신 사전 건강 관리비 지원, 냉동 냉장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또한 해당 100만 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예. 더불어 지원금 3억을 확보하여 출산 육아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출산 육아 용품 무료 대여방 중축,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출산 양육 지원을 통한 출산 진화 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시죠. 예, 저희 청송군 같이 의료 취약지 같은 경우 전문 의사 인력 확보가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네. 올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공중 의사 수가 감소한 가운데 각 지자체 보건소 및 공공의료원마다 공보의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공보의 최종 배치 4월까지 총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공보의에만 의존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전문 의료 인력 봉지기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 대도시에도 부족한 의사를 이러한 지역적 제약이 큰 농어촌 지역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건비를 확충할 수 있어야겠지요. 예. 이에 정부에서 의료 취약지를 위해 예산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방공공의료과 대학 신설 및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등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송군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 김성한 보건사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임미애 그래도 정치 바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예, 아유, 전화 소리가 좀 안 좋네요. 의원님? 아, 그래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아, 괜찮아요? 예. 어디 지금 이동 중이십니까, 혹시? 아니요. 오늘, 예. 네, 국회 아마 오늘 텅 비었을 거예요. 국회가. 국민의힘, 예. 민주당, 조국혁신당 모두 정기국회 앞두고 예. 다 의원 워크샵인데 저도 의원 워크샵 하러 인천에 왔고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나와 있는 혹시 파이가 열리나요? 아, 예. 소리가 이렇게 끊겼다 들렸다 이렇게 해서 예. 이동 중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냥 한 자리 가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잠깐만 끊고요. 예, 잠깐 끊어 주시고요. 예. 자, 다시 연결하면 또 상태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매주 그렇습니다만 이제 임미애 의원과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국회 돌아가는 상황, 뒷얘기 이런 것도 워낙 많고 또 현안 이슈도 굉장히 많아서 오늘도 참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임미애 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 오늘 첫 번째 질문인데 의원님, 예, 아이고 끊겼네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 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FTA 협정으로 국내 농가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FTA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 FTA 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소식까지 있어서 이 내용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자, 관세법 개정안을 또 대표 발의하셨는데 네. 예,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 관세법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동안은 농산물의 그 할당 관세라 그래가지고 관세를 물지 않고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예. 요걸 할당 관세라 그러는데 그동안은 이 할당 관세가 문재인 정부 때는 한 20여 품목이었다가 그것도 사료 제조용으로 쓰이는 품목이 들어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70여 품목으로 늘었어요. 대폭 늘었네요. 그런데 네,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국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분석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기재위에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예. 정작 피해는 농민들인데 농촌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농림부 장관은 관세 품목이나 물량은 결정할 때 참여를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이런 그래서 거 논의를 농해수위에서 해야죠. 중점 논의를. 그렇죠. 근데 예. 그게 법적으로 기재부만 그것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할당 관세로 들어온 품목에 대해서 부가 실적이나 국내 시장에 끼치는 영향, 결과 이런 것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라 이런 내용을 바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자주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제 느낌이 이거 몇 번째입니까? 대표 발의하신 게? 근데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과가 중요해서. 하기야 그렇긴 합니다만. 네, 이것도 저희 상임위법이 아니어서 발의는 해놓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계속 하는 중이에요. 이 법은 빠르게 좀 처리해달라.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 통과 그리고 또 대통령이 또 제가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적어도 한두 가지라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이미애 의원님이 아마 다음 국회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법이 몇 개가 통과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FTA 협정으로 우리 농가 피해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FTA 기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FTA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수출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반면에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을 지원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든 게 FTA 기금인데 이게 작년에 쓴 결산을 들여다보니까 한마디로 농민들한테는 찔끔 지원되는 반면에 농업과 무관한 언론사에는 완전히 펑펑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언론사에 지원되고 있다고요? 예, 언론사에 펑펑이죠, 완전히. 아니,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생강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생강 농가에 지급이 됐는데요. 총 지급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전국의 생강 농가에. 그래서 이게 농가당 계산을 하니까 한 1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05원이 지급된 거죠. 평당 105원. 네, 그러니까 한마디기로 기준하면 한 3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FTA 홍보비로 지출된 자금이 무려 64억 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특정 언론사, 뭐 전화로 제가 말씀드리긴 그런데 조중동 흔히 말하는 이 언론사에는 저희가 이제 이 회사가 3년간 받은 홍보비가 16억이에요. 아, 그래요? 전체 홍보비의 25%를 받았고요. 그 대신 농업 전문지가 그러면 얼마를 받았나 봤더니 이 언론사가 언론사당 받은 돈이 막 1억 7천 정도라면 이 농업 전문지는 평균 단가가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요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과 연관 있는 언론사에 돈이 지원된 것도 아니고, 이게 홍보비는 그렇게 왕창 나가는데, 안동은 생강농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생강농가에 작년에 지급된 게
그 농가당 한 12만 원 정도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적게 지원이 됐냐 하면 지급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급 요건을 좀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교육비로 나가는 것과 홍보비로 나가는 건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거나 돈을 갖다가 막 교육비도 홍보비로 갖다 쓰고 이런 식이죠. 이거 좀 확실히 지적을 하셔야겠네요, 국회에서.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네. FTA 우리 농가를 위해서 기금을 모아놨는데 웬 저 방송사에 조중동에 이렇게 다 예산을 쓰는지. 그러니까 예산 갖고 언론사를 주무르고 뭐 각종 제재 수단을 해서 입막음하고 이렇게 언론 길들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히네요. 너무 노골적인 거죠. 아, 다른 돈도 아니고 그래 우리 농민들을 위한 돈을 이렇게 써서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슈가 참 많은데요. 최근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네. 결국 오늘 오후에 조금 전 속보 보니까 임명 강행했던데요. 재가를 했던데 그 인사청문회 많은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파행으로 끝났는데 네. 너무 기가 막힌 얘기가 많아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게 며칠 동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봤어요. 그러다 오늘 아침에 지나간 영상들을 쭉 봤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자 같은 사람을 다른 데도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땐 야당과 싸우자는 인사이지 야당과 협력해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싸우자는 거죠. 오늘 제가 들은 거에 보면 일제시대에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아니 그게 합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막 오히려 의원들을 막 그래서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이 일본입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강제 동원 이런 것도 다 합법화되는 거잖아요. 위안부 뭐 강제로 끌고 가고 이런 것도 다. 이러고 나니까 여기 그 언론의 그 포털에 보면 게시판에 누가 이런 얘기 썼더라고요. 예수님의 국적은 로마라고. 로마가 침략해서 그 말 되네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빌라도 총통이 와서 거기 지배하고 있을 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국적은 로마다. 그러니까 총칼로 강제로 지배를 한 거잖아요. 침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총칼로 강제로 했다고 해서 나라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공직에 오를 수가 있는지. 요즘 왜 비유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에 왜 칼 들고 강도가 들어와서 이거 내 집이야 하면 그 강도 집이냐고.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사인데 제가 볼 때는 김영동 의원이 간사였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당의 의원들도 좀 굉장히 곤란하지 않았을까. 뭐 하나에서 10까지 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없지 않았을까. 참 힘들었겠다. 이게 여당도 제가 처음에 야당 국회의원 해먹는 것도 참 극한 직업이다 싶었는데 여당도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 환노위에 보면은 김영동 간사 있고 우리 지역의 안동에 또 이미자 의원도 거기 있지 않나요? 환노위? 맞아요. 맞죠? 근데 이미자 의원은 목소리 좀 높여서 많이 좀 방어를 좀 하던데. 근데 속으로는 상식이 있다면 김영동 의원, 이미자 의원도 여기에 동의 안 하겠죠, 당연히.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뭐 속을 알 수야 없지만 참 일반 국민의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는 인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방어를 할 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본인도 그 의원들 본인 스스로도 이거는 방어가 안 되는 건데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상황. 힘들죠. 저 요즘 뭐 뉴라이트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김문수 장관 비롯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지금 어젠가요? 그 박민 KBS 사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김태호 그 차장도 마찬가지고. 네. 이 뉴라이트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태호 차장이요. 네. 국회에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를 모를 정도로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이라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다. 내가 어디서 감히 저 안보실 차장이 내가 뉴라이트 정도도 모를 것 같다, 저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그 국정 브리핑 있었잖아요. 대통령. 네, 국정 브리핑 맞아요. 여기서 오늘. 난 뉴라이트 모른다 그랬어요. 윤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뭐 우익에서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 있는 사람 정도? 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거기다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인사와 관련돼서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도 그러니까 인사 제청이 밑에서 이제 올라오면 자기는 네. 그대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다 임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한테 어떤 권한을 준 거죠?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라 이런 인사 참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게 제가 상식적이죠.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모두 다 모른다고 하면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이건 책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전혀 없는 대통령의 모습을 오늘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였나요? 그 예전에 계속 벌거벗은 임금님 자꾸 비유를 해서 방송에서. 네. 그 기억도 나고,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인터뷰에서 또 뭐 달나라 대통령이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현실 인식이, 현실 인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대통령이 현실 인식 제로, 나 몰라라, 자화자찬, 이런 오늘 브리핑, 국정 브리핑이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은 그래도 꽤나 준비된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괜찮았는데, 답변을 하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늘 답변이 변죽만 울리고 어딘가에 다른 곳을 긁고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은 굉장히 길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는 굉장히 형편없는 기자회견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갑자기 기자회견을 왜 하신 거죠? 의료 대란 때문에 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정말 이 보편적인 이 국민 상식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 대란 지금 얼마나 지금 문제입니까? 그 김한규 의원 있죠, 민주당에. 예, 김한규 의원 그 부친상을 당했다면서 얼마 전에 응급실 뺑뺑이 맞습니다. 돌다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응급실 그런 문제는 옛날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세계 최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국민들이 그런 자부심은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플까봐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도대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현실에 대한 정말 감각도 없지만 누구 하나 이 상황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사람이 대통령실 내에 아무도 없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이라도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알 텐데 왜 말을, 전화하면은 경로가 나오고, 그래서 전화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던데. 그러니까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최상병 특검 청문회. 그때도 저도 봤습니다만, 그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외압이, 최상병 특검 과정에서 이 외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외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정반대로 해서 온 그래요. 국민이 확인을 한 거잖아요. 외압이 있었구나. 7070 이거는
혹시 이거 대통령 직통전화야? 아니면 저게 천공과 관계 있는 번호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다가 이 김 여사의 명품백 관련한 그 문제도 본인이 수사와 관련돼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얘기로 그냥 또 피해가는 걸 보면서 예.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거를 긴 시간 앉아서 듣고 있을까. 내가 참 바보 같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아, 그나저나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그 왜 의대 증원 뭐 1년 네. 유예 갖고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거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 여의도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그냥 뭐 갈등 수준이 아니라 이미 선을 좀 완전히 좀 갈라선 상황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게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실이 거절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 여당 대표가 하는 건데 그건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아마 이게 점점 더 이 갈등은 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극대화 되면은 앞으로 뭐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를 또 어떻게 또 손을 봐서 또 끌어내리고 또 이런 또 제2의 이준석 또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그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원들이 60%가 넘는 지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 할 소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다라고 보고서 당원들이 찍어준 건데 그 역할을 하라고 찍어준 거예요. 갈등이 좀 생기더라도 당원들 입장에서는 밀고 나가라라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한동훈을 쉽게 과거 이준석처럼 정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만난다고 소식이 들리던데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또 정해졌나요? 이게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전에. 예. 사람들은 안 만날 거다. 실익이 없는데 왜 만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에도 보면 우리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최혜병 특검안을 저희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그게 일요일 날 첫 번째 의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이게 워크샵 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참 잘 결정했다. 어떤 분들은 이 한동훈을 좀 키워주는 건데 그걸 왜 받냐 이러는데요. 사실 그거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으로 요구가 높은 최혜병 특검은 저희가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요일 날 만나는 건 당연하다 봅니다. 아유, 뭐 어떤 좀 결과물이 좀 확실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